네, 오늘의 수급, 특히나 오늘은 이 선물 옵션 만기일, 내 마녀의 날인 만큼 여러분 변동성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더 중요할 수급, 외국인의 장바구니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어제 어떤 기업을 가장 많이 샀나 들여다보니까 현대차를 비롯해서 포스코 그룹주를 대거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포스코 그룹을 샀던 외국인이 오늘 오전에도 그룹주를 샀는데 주어가 바뀌었죠. LG 그룹주를 대거 사들였더라고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그 밖에도 알테오젠과 HMM을 가장 많이 매수한 기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은 어제 어떤 기업들을 사들였을까요? 이 주 초반 기관의 장바구니 모양에는 한결같은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두 대장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어제도 가장 많이 사들였고 그 밖에도 LG전자 그리고 에코프로, 고려아연을 사들였습니다. 오늘의 장바구니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를 동일하게 사들인 반면 포스코 DX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가 추가가 되었네요. 자,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기업을 샀나 들여다볼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야말로 움직임 없이 꾸준한 장바구니 모양, 바로 2차 전지에 대한 사랑을 어제도 확인시켜줬습니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LNF를 가장 많이 사들였고 그 밖에도 두산과 카카오를 사들였죠. 오늘도 수급을 체크를 해보니까 유의미한 지표가 나와 다시 한번 확인할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올 3분기 들어 기관이 어떤 종목들을 가장 많이 샀나 체크를 해보니까 다름 아닌 K소비주, 화장품과 면세 관련주가 대거 포진되어 있더라고요. 이 10위권 안에 2위가 호텔신라 그리고 5위 아모레퍼시픽, 그 밖에도 CJ와 현대백화점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기관은 이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 허용으로 인해서 유커들의 유입, 이 K소비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모습인데요. 이렇게 수급을 체크해보니 개인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반영한 기대감이 서로 달랐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반등을 기대한 개인, 그리고 전기전자, 반도체 업황바닥 기대감을 가장 많이 반영한 외국인, 그리고 기관은 보니 최근 이렇게 관광 쪽, 이 중국 단체 관광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은 어디 쪽에 기대를 가장 많이 하고 계신가요? 네, 3분기 수급 그리고 어제 오늘 전반적인 수급 특징적인 종목들, 순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 우리 정서환 아나운서가 잘 정리해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수급이 올라가는 섹터로 당연히 유입될 거고 관련한 종목들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김장률 고수님, 네. 반도체 쪽 오늘 종목들 많이 오르잖아요. 네네. 어떻게 반도체 쪽 수급도 괜찮습니까? 네, 그 소부장제가 좀 오르는 게 네. 눈에 띄는 게 몇 가지 그쵸. 있죠. 유진테크, 주성엔지니어링 이런 주식은 많이 뛰고 있고, 그 소재 쪽은 조금 약하고 상대적으로 강도가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는 매기가 좀 붙으니까 그런 쪽이 먼저 가는 건 이해는 되는데, 네. 그 유진하고 주성 같은 경우에 주성은 삼성전자랑 관계없고 유진은 삼성전자랑 관계 있는데 특수한 새로운 요즘에 삼성전자 개발했다는 제품이 있어요. 뭐죠? 그거 관련되는 이슈인 것 같아요. 예, 그 뭐 3D려나 하여튼 그래서 주가가 미리 반영이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괜찮은 종목인데 눌림목에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네. 주성은 삼성과 관계 없는데 삼성 관계 누가 관계돼요? 하이닉스하고 LG가 관계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투자를 어떻게 할지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적자이고. 네. 그래서 그거 역시 주가가 좀 선반영됐다.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지금 입장에서. 근데 말씀해 주셨던 그 주성 버리고, 엔지니어링이나 유진테크 두 종목 모두 정말 고점까지 네. 많이 올라왔어요. 야금야금 근데 기어서. 못 기다리겠어요. 네. 눌림목을. 그냥 포기하시고 다른 거 보시면 되지. 그렇게 욕심을 내셔. 반도체 사고 싶잖아요. 이게 잘 올라가는데. 계속 하이닉스 사시든지 아니면 좀 이따 말씀드릴 그 반도체 그 소부장지라고 장비 이런 거 말고도 설계 같은 종목도 네. 한 5% 7% 빠질 때 사면 좋아요.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네네. 그래서 소부장지 중후장대한 거 유진테크 주성엔진은 미리 샀으면 참 좋을 텐데 네. 우리 방송 시작하기 한 2주 전에만 봤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2주 전에도 방송이 늦게 시작했죠. 일주일 됐군요. 네, 그때 얘기했으면 좋다고 얘기했는데 늦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암 상장 관련해서 우리 오늘 밤. 그 관련돼서 으쌰으쌰하는 종목도 있고, 그쵸? IP 관련되는 거, 설계, 패브리스. 근데 그것도 약간 가려야 되는데 잠깐만 칩셋 미디어라고 있잖아요. 칩셋 미디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해 주셨죠. 이제
오늘 내일 사이는 안 사시는 게 낫고 다 올랐어요. 예, 이제 좋은 주식이지만 근데 이제 그건 IP니까 네. 관련됩니다. 경쟁하는 사람, 네, 네. 경쟁이라는 게 뭐하지만 다른 섹터에 있으니까 경쟁을 리스크 합니까? 5라는 있으니 좋은데 그래서 오늘 내일은 좀 그렇고 넥스트 칩은 어저께 막 내려가는데 그 차량용 반도체 설계 회사거든요. 네. 적자예요. 내년도 적자일 수도 네. 있고 내후년을 바라보고 하는 건데. 너무 먼데요? 근데 올해 하반기에 뭔가 뿡뿡뿡 이게 터질 가능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이제는 어저께 확 내렸거든요. 이럴 때 사야 되는데 오늘 8% 오른 상태에서 또 사기도 좀 애매한데. 지금 9%까지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어저께 한 10몇 프로 맞았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요거는 그 암호하고 관계 없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면 타이밍을 나눠서 사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칩셋 미디어도 좋은 회사지만 암 때문에 올라갔다면 그 넥스트 칩을 넥스트에 보자. 넥스트 스테이지에. 이거 다 오늘 근데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 들어보면은 이미 사실 시장에 좀 반영이 됐거나 눌림목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기다리지 않고 지금 접근해야 될 종목은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다음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급한 저 같은 투자자들은 사실 이렇게 고점 올라가도 에라 모르겠다고 발을 담그게 되거든요. 20%만 담그세요. 네. 마음에 있는 거 20%만. 마음에 있는 것 중에 제가 많이 뭐 1억 많이 투자한다. 올라가는 거는 2천만 원만. 아, 100만 원만. 네, 알겠습니다. 소심하게. 자, 오늘장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특징적인 종목들 쭉 이제 수급적으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번에 이제 염정 고수님, 네. 오늘 좀 수급 유입되는 종목 중에 보니까 2차 전지주 쪽으로 수급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좀 골라볼까요? 네, 오늘 2차 전지 일단은 저는 그 인버스 ETF, 2차 전지 인버스 ETF의 최근의 흐름을 계속 잘 지켜봤거든요.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출시 3일째 거래일이고요. 그러니까 그제 어제 양 이틀간 개인들이 여기서 총 첫날은 250억 원 순매수, 그리고 둘째 날은 13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일단은 인버스 쪽으로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또 마찬가지로 또 현물도 사고 이런 전략을 좀 쓰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해지하고 있는 걸까요? 일정 부분은 좀 해지도 좀 가능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고, 일단 거래량 자체가 이제 인버스 ETF 쪽으로 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그 거래량 계속해서 쫓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지켜봐야 될 건데요. 오늘 수급주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포스코 그룹주 쪽으로 네. 수급이 계속 몰리고 있고 저는 그중에 포스코 퓨처엠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인버스 ETF에 그러니까 속해 있는 기초 자산이 이제 양극재 업체들, 네.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NF 그리고 셀 3사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코스모 신소재, SKI 테크놀로지 등 고려아연까지 10종목인데요. 여기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비중은 10% 정도 되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러한 좀 인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거래일째 오늘까지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게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만 하지 않잖아요.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까지 그리고 그 외에도 기초 소재까지 신소재까지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양극재 업체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좀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매수하신다라고 하면 포스코 퓨처엠이 조금 더 유력하지 않나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주 내에서 오늘 수급 유입되는 종목 가운데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도 퓨처엠을 선택을 해주셨고요. 우리 김대중 고수님도 2차 전지주 하나 고르셨죠? 네. 2차 전지를 어제부터 타이밍이 왔다. 어제 오늘 한번 노려볼 만한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저는 2차 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를 이제 선정을 했었는데요. 네. 왜 주식을 선정하고 어떠한 이유로 접근을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올라서가 아니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오늘 왜 2차 전지 관련 종목에서 에코프로를 사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유는 만기일입니다. 오늘이 만기일이죠? 그것도 9월 만기죠. 3692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통상적으로 선물 시장은 외국인들이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1년에 한 7조 원 정도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 시장에서 수익으로 발생시켜서 본국에 송금을 한다고 합니다. 네. 옵션 시장은 기관이 선도하는 시장입니다. 네. 1년에 한 2조 원 정도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네. 그 수익이 대부분 만기 주간에 만들어집니다. 어제 그제 시장의 상황을 보게 되면 휩쓸 장세였죠.
휩소. 속임수. 특별하게 이유가 없는 가운데 주가 빠졌고 네. 특별하게 이유가 없는 가운데 장중 흔들림이 있고 이게 선물 만기와 관련된 움직임이거든요. 네. 그럼 만기일 같은 경우는 만기 주간에 먼저 시장이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만기 주간에 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이전에 움직였던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제 지수가 밀렸죠. 그럼 오늘 만기일에는 지수가 올라갑니다. 단 시장의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제한적인 종목의 움직임이 주변주입니다. 대형주가 안 움직입니다. 주변의 종목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보편적으로 만기일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기일이라는 첫 번째 조건식이 특징.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여앵커 혹시 그 파름도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무슨 법칙이요? 파름도. 파름도요? 예. 투자 심리 측면에서 네. 우리가 투자 심리 그 보조 지표를 판단해 보면 네. 열흘 동안 주가가 며칠 오르고 며칠 내리는가에 따라서 투자 심리를 이제 그 판단하지 않습니까? 네. 주가가 최근 열흘 동안에 8일 하락을 하면 네. 8일차, 9일차에는 올라간다는, 상승한다는, 오. 2, 3일 올라간다는 게 파름도 법칙이고요. 네. 이게 해외에서는 이제 혹시 카지노 가보셨나요? 카지노 가봤죠? 마틴게일 법칙이라고 아시나요? 아, 그럴 것까지는 모릅니다. 마틴게일 법칙이 되게 많네요. 맞습니다. 전 머피 법칙밖에 몰라가지고. 마틴게일 네.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카지노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네. 홀을 계속해서 베팅을 했을 때 전문가신데요? 저 카지노 가본 적 네. 없습니다. 아, 그래요? 홀을 계속 베팅을 했을 때 일곱 번째나 여덟 번째는 짝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아, 통계학이거든요. 그래요? 확실한 100%는 아니지만 네. 통계학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주가가 악재가 없는 가운데서 열흘 중에서 8일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 2, 3일 정도는 반등을 준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 반등이다. 에코프로가 최근 9일 동안에 8일 하락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시기적으로 볼 때 2, 3일 정도는 반등을 줄 수 있는 구간에서의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지간하면 이제 오를 때 됐으니까 오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 이유고요. 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매매 동향을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어제 그제 에코프로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환매수일 수는 있겠지만 공매도에 대한 환매수일 수도 있겠지만 네. 매수 우위였습니다. 동반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틀 동안에 외국인 기관과 매수가 들어왔다면 이 해당 업종에 대한 반등 시그널이 오늘 또는 빠르면 어제 나올 만한 지점에서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적 측면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게 된다면 네. 세 가지 관점에서 전 에코프로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앞에 얘기는 사실 안 궁금해요. 지금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가 제일 궁금한데 그렇죠. 간략하게. 그래서 갑니까? 오늘 90만 원 아래에서 출발했어요. 네. 네. 저는 100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단기 목표 반등의 100만 원? 흐름을. 네, 그래서 짧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자,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로는 에코프로 100만 원에 대한 회복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향후 움직임 기대해 보겠고요. 경쟁하고 싶어. 뭐 법칙 또 뭐 새로운 법칙이에요? 아니, 동감이 돼요. 아.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원래 계획이 없던 거. 풍력 관련되는 주식이 많이 빠졌거든요. 좀 풍력 많이 부정하고. 빠졌죠. CS 베어링 같은 경우 네. 같은 경우 오늘 좀 오르는데 쭉 보시면 그 모양이 아주 그지같이 아우 진짜 많이 이게 빠졌네요. 뭐야 이게 하여튼 아니, 6월 거지 달에 한번 같다라는 거는 네. 표준어기는 한데 네. 좀 이렇게 부진하다. 네, 부진하다. 예. 그러니까 두 번 받았어요. 6월 달에도 15,000원에서 꼬꾸라지고 네. 8월 달에 8월 말에 15,000원에서 꼬꾸라지고 했다. 오늘 오르잖아요. 근데 기사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 아까 뭐 이유가 있으니까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네. 느낌상 뭐 EU에서 풍력 지원 패키지 도입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호재죠. EU 의장이 빨리 하겠다는 거예요. 네. 뭐 복잡하니까 하여튼 그런 거 하겠다는 거고 터닝포인트 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 유럽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원래 2030년까지 지금 22%인데 32%까지 더 하기로 확대하겠다. 했는데 2030년까지 그걸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42.5%래서 32%도 많은데 네, 뭐 더 7년 늘리겠다? 뒤니까 뭐 가봐야 알지만 무슨 이유 42.5% 상향했대요. 그리고 EU에서도 풍력 지원 패키지 도입을 해서 독일에서 또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고 해가지고 그동안 빠진 게 조금 다른 섹터 대비했을 때 조금 좀 소외받았거든요. 이렇게 좀 급전. 과하게 단기적으로 근데 이 빠졌어요. 넘버나 수주 금액이나 흐름은 하반기 4분기 때 좋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서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갈 때 되지 않았을까? 목표 주가는 모르겠어요. 저 그런 네. 얘기 못했는데 여기서 10% 얘기했어요. 여기다 10% 정도. 네, 알겠습니다. 풍력주 그리고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언급 다시 한번 해주셨고요. 염정 차장님. 네. 저도 2차전지 말씀하시면서 같이 조금 덧붙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2차전 전반적으로 다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극재 업체들 앞서 말씀드린 그 인버스에 포함 기초자산에 포함된 이 양극재 업체 중심으로는 저도
별로 약간 제한적인 반등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네. 반대로 2차 전지 쪽에서 좀 같이 억울하게 빠진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장비주 쪽 그리고 장비? 이제 소재주 쪽에서 뭐 실리콘, 음극재 관련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같이 빠지기 때문에 양극재 업체들이 끌고 같이 내려갔는데요. 대표 여기서 기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어떤 거? 대표 기업. 억울하게 대표 기업. 빠진. 일단 오늘 이제 하나기술 그리고 PNT 등이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뭐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최근이 아니고 계속해서 유럽향 장비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양극재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2분기에서 3분기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좀 부진한 이런 전망들로 인해서 양극재 업체들이 좀 빠졌다라고 한다면 저는 장비주 쪽은 그렇지 않다. 장비주 쪽은 뭐 리튬 판가 예를 들어서 뭐 광물 가격 하락, 리튬 가격, 니켈 가격 하락 등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네네. 장비주 쪽 많이 빠진 종목들 다시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원자재 쪽에서 이제 하락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부분에서 또 실리콘 음극재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유망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끌어내렸을 때 조금 다소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소재도 좋지만 장비도 좋다. 참고로 뉴스는 주가에 선행하지 못합니다. 뉴스는 나중에 나오는 경향도 있고, 근데 항상 뉴스가 나중에 나오고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주가가 있잖아요. 오르게 되면 기자들이 여기 방송국이지만 네. 기자들이 주가가 오른 거에 대한 이유를 찾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기자분이 계시군요. 아니 미리 쓰기도 하잖아요. 미리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하고서 다음날 시장에 반영되기도 하잖아요. 저희는 근데 좀 많이 빠르더라고요. 후행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자는 그러면 다 시장 벌어지고 나서 후행적으로만 기사를 쓴다 이겁니까? 아니 청문회입니까? 저희가 약간 이제 보통 먼저 나오기도 하는데. 먼저 나오는 거는 보통 보면 기자들이 너무 일찍 쓰더라고요. 아. 한 6개월 선행해서 저희가 보통 그래요? 보면 너무 많이 네, 일찍이네요.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는 현장을 가보잖아요. 현장을 가면 그 현장에서 진짜 막 이렇게 수주한 게 보이고 막 네. 이게 공장이 돌아가는 거 보이는데 그거를 보고 나서 이렇게 기사를 쓰면 그거는 그냥 현장의 르포인 거예요. 아, 그게 시장에 네. 전달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수주를 해서 이제 공장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그런 추가 수주가 막 계속 나오면 네. 나중에서 뭐야 하면서 부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특징주 네. 오늘 막 갑자기 오르면 그때는 이제 기사를 쓸 때 후행으로 그쵸. 가는 거죠. 그래서 많이 올랐거나 아니면 너무 빠르거나 네. 항상 그래서 기자들이 부자가 못 되고 있다. 뭐 이런 결론은 박수 기자님이 그래서 부자를 못 되고 있다. MBN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MBN은 조금 더 빠르다. 네, 예. 빠릅니다. 그래서 뉴스 얘기하신 이유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황이나 뉴스를 참고를 할 때 네. 그 시황과 뉴스를 의존해서 시장을 판단하고 종목을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유를 갖다 붙이고 이유를 해석하기 위해서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과거의 재료를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 산업과 그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MBN 이 탑5를 계속 보셔야 되겠죠. 네, 결국에는 광고 그리고 저희는 MBN이 아니고 매일경제TV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수호 교수님 수급적으로 특징 보였던 종목 가운데 하나 또 꼽아주셔야 될 텐데. 저는 뭐 무조건 또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이요? 화장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네. 종목인데 여러분들 이제 특히 이제 예전에는 중국 지금 유커 뭐 이렇게 해서 특수 뭐 일어날 것이다. 이것도 과거 내용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OTC 그러니까 미국의 일반 의약품 시장에서 한국에 있는 그 제조업체들이 네. 선크림 같은 거를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럼 이런 미국의 OTC를 만드는 브랜드들 네. 또 그걸 만들 줄 아는 ODM 회사들 이런 쪽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CNC 인터내셔널 같은 회사가 오늘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ODM 회사들 특히 이제 그게 미국의 인증을 받는 ODM 회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여기에다가 지금 주문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오르지만 이 영향력이나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 코스맥스, 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업체들이 지금 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다가 지금 공장을 많이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오히려 기회고 미국에서 지금 화장품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네. 그 와중에 지금 현재 초입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그래서 기자들이 너무 빠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8개월 전에 저희 커버 스토리 썼는데 이제서야 이제 주가에 조금씩 반영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 보면 화장품주 지켜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네 분의 고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아저씨 우리 김장렬 고수님은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주 말씀해 주셨고요. 김대중 고수의 에코프로, 박수호 고수의 CNC 인터내셔널, 염정 고수의 포스코 퓨처엠 여러분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딱5 이어서 3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